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엄마 임구입니다. 태권도 끝내고 이제 발레 들어갑니다. 발레라고 말하고 스트레칭 하는 거죠. 우리 첫째는 시크릿 주주 좋아하고 공주 좋아라고 무지 여성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성 아니라서 머리도 라푼젤처럼 기르기 원했는데 5일간 머리 감는 걸 거부해서 관리할 능력이 안 되면 잘라라. 머리카락은 다시 자란다. 쿨하게 자르더라고요. 지금은 편해요. 제가 넌 뭐래도 예뻐 라고 자주 얘기해주고 있어요. 발레를 가르쳐준다고 영상도 보고 따라해보고 둘이 이러고 있는 게 왜 이렇게 웃기죠? 둘째 더 커서 셋이 이러고 있으면 참 볼만할 듯 합니다. 딸 낳은 게 저는 참 좋아요. 아들을 낳았으면 몸짱을 만들어 버릴 텐데 얼굴은 책임 못 져요. 바디는 책임질 자신 있는데 셋째가 아들이라면 낳을 의사가 있습니다. 구시대적 사고방식이지만 전 딸 넷의 셋째 딸로 아들 같은 딸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봐요. 사회생활 해보니까 약간 중성적인 게 현 시대에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여성적이면 상처를 많이 받고 너무 남성적이면 매력이 없으니까 전 팔색조라는 소리를 좀 들었는데 그럴 때 십색조라고 했더랬죠. 무슨 자신감일까요? 아이랑 발레한다고 스트레칭하고 있는데 이놈의 집중력은 짧아요. 무지.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달라지겠죠. 운동하면서 숫자 익혀주고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우면 좋겠는데 가족을 가르친다는 것은 참 힘겨운 일입니다. 부지런히 따라하는데 슬슬 집중력 저하가 되면서 본인이 아는 발레는 빙글빙글 도는 춤추는 거니까 재미없음을 어필하죠. 사실 제 운동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유연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늘려줘야겠죠? 저도 다리 일자로 쫙쫙 찢었는데 출산하고 애 키우느라 정신없다 보니까 다리가 안 찢어져요. 다리 안쪽 근육이 짧아지면 골반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하복부가 안 빠지게 되고 허리가 말리면서 뒷구리에 살이 꽉 끼면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전근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지루하길래 발레 같은 동작을 좀 해보는데 우리 두찌는 뒤에서 아주 밑을 쭉쭉 빨고 있네요. 혼자 너무 잘 놀아서 가끔 둘째가 어디 있나 찾을 때가 있을 정도예요. 본인이 아는 발레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데 여기서 심리전. 엄마가 선생님인데 네가 훈수 두면 가르칠 맛이 안 난다고. 선생 놀이에 은근 몰입하는 엄마 1입니다. 발목 돌리기부터 연습시키면 좋습니다. 플렉스 포인으로. 유아 발레는 이게 다 아닐까 싶네요. 서클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보여주면서 수시로 시켜요. 자주 하면 언젠가 급성장한 주아 모습 촬영하는 날 오겠죠? 아이들이 함께하면 집중력이 더 높긴 하겠죠. 코로나로 어디 보내기가 무서운 시기라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이나마 채워보고자 아이가 흥미가 생기는 일들을 찾아주고 싶은데 요즘엔 미디어 교육이 잘 되어 있긴 해요. 그래도 엄마가 유아기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엄마 효과를 뿜뿜 넣어주는 걸로 점점 지루해하는 첫째. 요즘엔 장난감 정리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장난감을 중고로 들이마거나 팔고 있어요. 시계에 맞지 않은 장난감이랑 부피 너무 차지하는 장난감들. 둘째는 첫째랑 노니까 그렇게 많은 장난감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첫째랑은 블록놀이를 하거나 역할놀이, 미술놀이, 운동, 책 읽기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대화가 되니까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따 뭐 먹을까? 같이 고민하고. 좋아요. 재밌어요. 발목 돌리기를 잘 못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가사와 육아하면서 엄마들도 발목 돌리기 자주 해야 돼요. 체중이 발바닥에 실리니까 아이들 안고 내리고 무리가 가죠. 사용했으면 꼭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동작을 병행해야 나이 먹고 고생 안 해요. 아이랑 놀지만 사실 제 몸 위한 시간이에요. 아이랑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의미가 있는 거겠죠? 슬슬 지루함을 느낀 우리 첫째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상황 전환을 시도하지만 크크크
발레 발도 시작 못했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집중력이 높아지는 진짜 교육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흥미 느끼면 다 하겠죠. 엄마가 놀면서 진지해지면 서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놀자고 시작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그건 아닌지 아이가 말을 알아들으니까 욕심을 부리는 저와 직면합니다. 여기서 더 잘하면 가르치는 게 혈안이 되겠죠? 넘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너무 내 위주의 놀이가 되지 않게. 오늘은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숨은 의미가 있어서 심리전이. 왜 청개구리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겠죠? 갈비뼈를 니키당했습니다. 아이가 예쁜데 이렇게 가격을 당하니까 진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눈물이 핑. 결혼 전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가 없었는데 나를 미치게 귀찮게 하면서 너무 아파요. 가끔 이렇게 아프기까지 하니까 이렇게 아프게 할 때가 참 힘들어요. 아이고 내 이 새끼야. 저에게 신앙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주여 너무 아파요. 살려주소서. 아이한테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잘못한 포인트가 없으니까 그냥 실수였으니까 이성적 판단을 해야 되니까 내 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스치는 순간입니다. 정신 가다놓고 운동하자. 운동이 답이다. 아이고 우리 두치 머리 쿵 했네요. 미안하다. 아이는 같이 놀려고 이뻐서 그런 건데 저런 위기들이 오니까 물 흐르듯이 지나가야 저겠죠? 정신통일. 정신통일.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정신통일, 정신통일. 요즘 뉴스에서 엄마가 자식 때리고 죽이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가끔 저도 화가 나서 정신이 좀 놓을 것 같은 때를 직면해요. 그러나 말이 통한다고 다 이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입장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유, 체력이 있어야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내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 힘듦에 힘듦을 더하는 존재의 입장을 생각하기가 버겁게 됩니다. 저도 첫째 키우면서 짜증 엄청 내고 때리기도 하고 훈육이라는 의미였지만 제 화가 더 컸어요. 사회생활 오래 하고 제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아이 임신하고 낳고 기르는데 신랑은 생각보다 너무 바쁘고 내가 힘들 때 옆에 없었으니까 신랑도 일하면서 힘들었겠지만 그때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왜 나를 이런 고생길에 오게 했나 하면서 화가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한테 표출한다고 신랑 있을 때 애기 더 혼내고 나 이러다 미치기 전에 일 알아서 잘해라 라는 그런 신호? 참 어리석었구나 싶어요. 완벽하게 내가 키운다라는 마음을 먹고 모든 것을 내 손에서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육아에 몰입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솔직히 이혼도 생각했고 아빠 없이 키운다.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하면서 독립적으로 주도적으로 육아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지나오는 감정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힘들 때 신랑도 일하면서 힘든 일 있고 나 또한 도울 수 없으니 똔똔이다. 단지 난 모든 게 처음 겪는 일들이라 힘들지만 아이가 주는 이쁜 모습들을 보면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근무 환경이 더 좋은 거다. 이왕할 거면 잘하자.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육아에 임하자 그러면서 바뀌었어요. 저는 아주 감정적인 사람인데 변덕쟁이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 가정에도. 갈대 같은 마음은 졸업하고 열매를 맺는 단단한 나무가 되어야 할 시기라는 걸 아직도 휘청휘청하지만 갈대는 아니니까 아이를 안고 업고 가사하다 보면 등이 굽어요. 그래서 어깨 운동 꼭 해야 합니다. 왼쪽 어깨 관절에서 뻑뻑 소리 나요. 꼭 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외회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50견 돼요. 아이들은 제가 아령 들고 운동하는 모습이 익숙해서 아령 들었다 놨다 잘해요. 팔을 머리 위로 드는 동작은 일상에서 제일 안 쓰는 동작이기에 정형외과 질병과 연결돼요. 그래서 운동해야 합니다. 옆구리 운동도 열심히 허리 아프지 않으려고 해요. 가만히 서 있으면 우리 첫째는 저를 가만두지 않아요. 나중에 더 커서 저 영상 보면 어떨까요? 내 아이가 커서 엄마가 되었을 때 제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 힘든 시기에 나보다 현명하게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전 아마 그때 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건강해야 돼요. 체력 길러서 짱짱하게 늙어야 돼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육아하면서 멈춰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산을 오르는데 예전에 혼자 올랐다면 지금은 두 아이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걷기 시작할 때는 수월해질 거예요. 지금은 죽어같이 힘들어도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 그때 오르는 산은 식은 죽 먹기일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육아에 몰입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것을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성질을 내지 않고 안정감을 주는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건강해야 돼요. 아프면 안 돼요. 아프지 않기 위해선 건강한 습관을 들여야 하고 운동도 하고 긍정적인 말들을 들어야 하고 저는 신앙에 있어서 도움이 돼요. 요즘 신혜라 씨가 많이 나오는데 전 신혜라 씨를 좋아해요.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너무 건강하고 배울 점이 참 많은 분이에요. 집도 좀 더 심플해지길 바라지만 참 어려워요. 그래도 노력해요. 저 운동은 덤벨로우라는 운동인데 등 근육 운동이에요. 만삭 때도 했던 운동인데 등 운동을 안 하면 질병이 생겨요. 정형외과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미리 운동으로 예방해요. 저는 아이를 안고 없는 엄마의 자주 하는 행동 패턴에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우리 삶을 더 여유롭게 만들어줘요. 둘째 낳고 신랑이랑 더 돈독해졌어요. 둘째 키우는 건 식은 죽 먹기. 둘째가 무지 순하기 때문이지만요. 방 청소한다고 다니다가 새끼 발가락을 쪘는데 왼쪽 발톱이 빠졌어요. 그런데 오른쪽 새끼 발톱도 해먹에 쪘는데 또 빠졌어요. 너무 아파서 건들지 않고 덜렁거리는 발톱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우리 첫째가 확 쳐서 진짜 미치게 아파요. 아까 건 제 잘못입니다. 오늘 운동은 여기서 끝. 첫째 출산하고 7일째 조리원에서 운동했던 영상입니다. 2016년 12월 달인데 출산하고도 짱짱했네요. 운동합시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입구를 힘나게 합니다.